안녕하세요.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봄이라고 합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듯이 굉장히 암기가 많은 과목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알고 계신 대로 사실은 전화번호 같은 어떤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모두 암기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에서 사실 관세율품 및 상품학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외울 게 많으니까 외우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없이 그냥 외운 거를 쓰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고,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부분 정도만 외우시면 합격하지 않을 합격하지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를 잘 따라오셔서 이런 것들 암기하시고 잘 풀어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다. 항상 이제 불만으로 제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건데, 제가 최소한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 아무리 암기 과목이라고 해도 이해 없는 암기는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쓰라고 한 거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뭐 우리 책에도 있지만 기출문제 같은 거를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니까 어떤 암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한 거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차는 논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떤 내가 목차를 가지고 답변을 쓰겠다라는 틀을 잡고 써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논술형이라고 해서 무작정 펜을 들고 쓰기만 하면 양만 많아지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거를 써야 점수를 잘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는 뭐 안 그래도 어렵죠. 논술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암기한 것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문이기도 하지만, 어, 시험에 나올 거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운이라는 것보다는 어, 이번 올해에는 어떤 이슈가 실무적으로 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어떤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출시가 된 물품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는 없던 물품인데 이런 물품을 어디다가 분류해야 될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을 칠 때는 그 막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에 대한 그런 품목 분류의 구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를 시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자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WCO 월드 커스텀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곳에서, 아, 이 제품은 전자기기다, 시계가 아니라. 그래서 전자기기로 판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 번이 바뀌고 세율이 바뀌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내가 시험을 치는 순간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한번 쓸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6개로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50점짜리 문제 1개,
10점짜리 문제 5개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사실 100점을 맞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40점에서 50점 부분에 해당을 하면 합격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점을 맞는 거는 객관식이나 그런 명확한 답이 있어서 100점을 맞는 거고 2차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40점에서 50점, 왜냐면 40점 꽈랑은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50점 이상이 되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HS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과목의 꽈락을 맞지 않는 이상은 50점 이상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권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S는 뭐 1차에서 배워서 제가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걸 HS라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물품에 대해서 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다른 말이 있겠죠. 그런 용어의 통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HS 코드로 이 펜에 대한 세 번을 따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HSK 10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10자리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이 물품은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HS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10자리 코드를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 월드와이드적으로는 6자리의 코드를 쓰고 있어서 6자리만 똑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물품이구나 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0자리 쓰고 있고 8자리 쓰고 있는 국가도 많아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10자리 쓰지 않고 8자리만 쓰겠다라고 해서 6자리까지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101에 90에 9000번이다 라고 하는 번호가 있다고 하면 이 6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번호고 10자리가 각 국가에서 쓰는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호라고 하고 국내호라고 하죠. 그래서 호가 4자리까지고 소호가 6자리까지고 국내호가 10자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호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고 나머지 10자리는 각 국가에서 다르게 쓰는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차에서 HS를 배우셔서 조금은 아시겠지만 2차에서는 더 자세하게 배우고 특히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법 조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해설서나 뭐 법적 효력이 없는 것들이 조금씩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설서에 뭐 예시로 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출제자들이 해설서에 있는 걸 아예 써라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설서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설서에 있는 거 다 알려면 아마 한 10년 공부해도 모자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해설서에 있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다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것만 외워서 된다고 하면 사실 그냥 법조문 외워서 들어가면 되죠, 시험에. 근데 해설서나 그 물품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체화시켜서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 해설서에 있는 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예시로 드는 물품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HS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워야 될 게 정해져 있고 외워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만은 알고 가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외우라는 부분을 외우시고 쓸 수 있는 그런 실력만 되신다면 2차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외우세요라고 했던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아예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예요. 혹은 나와도 틀려도 됩니다. 다른 사람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찝어드릴 테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표시를 잘 해주시고 그 부분만 암기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합격하실 수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챕터 1의 관세율표의 해석 있죠? 이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